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냥 개인으로 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또 이제 법인으로 할지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으로 매매를 할 때는 무주택자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청약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 신분을 꼭 유지해야만 하는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다 똑같을 순 없지만 이거 뭐 제 개인적인 방향이에요. 제가 보는 비전이에요.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분양을 받는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청약도 아닙니다. 무주택자 포지션도 이건 정말 비추예요. 청약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굳이 전세로 들어간다 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난 거는 그래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다. 이거보다 난데, 어쨌든 간에는, 이 포지션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할 때, 다른 매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영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매매 업입니다. 이거를 할 때 개인으로 갈지 개인 사업자 법인 일장일단이 있어요. 다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것들 표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뭐 개인 사업자는 뭐고 뭐 이렇게 뭐 취득세가 어떻고 이런 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제 다 찾아보고 하면은 이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핵심적인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냥 개인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느냐? 일단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주택자부터는 다주택자로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6억 이하는 1%의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인보다는 낫다. 법인은 1억 이하만 1% 취득세를 득하는 거고 이게 넘어가는 금액이면 주택일 경우에요. 12%가 부과가 되죠. 대신에 얘는 6억까지가 맥스가 취득세 1%가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단타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1년 미만의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무려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77%가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뭐 어이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양도 차익이 1억이 남았는데 세금만 거의 8천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럼 순수익이 2천만 원이에요. 수수료 내야죠. 중개 수수료 내야죠. 뭐 부대 비용 뭐 부가세 내야 되고 뭐 주택이라면 뭐 아니겠지만 뭐 2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남았다. 1억 남겨놓고 이거는 사실상 죽 써서 개졌다 라는 느낌을 물론 나라에 내는 당연한 세금이지만 이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은 단타에 매우 취약적입니다. 취약해요. 그래 1년이 넘어서 2년 사이에 1년 2년 사이에 팔았다 그래도 60%예요. 60%. 개인은 단타가 진짜 취약하다. 장점이 뭘까요?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은 그래도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 2년부터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6에서 45%의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장기 보유 측면으로 가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아서 이 구간에서 더 이제 플러스해서 누진되는 공제액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1주택으로 취득을 해서 2년 이상 쭉 거주하면서 가져간다면 이게 장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개인 사업자를 볼까요? 아니, 법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법인을 먼저 보면은 아까 개인에서 단타가 취약점이었죠? 말도 안 되잖아요. 대신에 법인은 단타가 괜찮다. 법인은 양도세를 내진 않지만 법인세를 냅니다. 이것도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른데 2억 밑으로는 9%를 부과를 합니다. 자, 단기로 팔든 장기로 팔든 9%의 세금을 부과를 해요. 이거는 확실히 개인보다는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장난질을 또 들어가요. 주택은 또 추가 납세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20%를 더 합쳐서 그냥 통으로 30%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추가 납세가 없다. 그래서 법인으로 단타를 칠 것 같으면 상가를 하여라. 하지만 상가의 취득세가 4.6%죠. 근데 여기에 또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고 또 뭐 법인이 뭐 여기에 5년이 설립한 지 안 되고 또 뭐 수도권 지역에 또 매수를 하고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 또 9.6% 정도의 세금이 나가게 돼요. 취득세가. 그래서 법인은 9%의 세금에 더 추가해서 20%가 추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9%의 법인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든 장기를 하든 이렇게 법인세를 내게 된다. 개인 사업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타로부터 역시 세금이 부담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가 30% 정도 됐고요. 1년 미만에 매도를 했을 때 그냥 개인은 아까 단타 했을 때 70% 정도 지방세까지 하면 77% 정도의 단타 세율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단타를 해도 6%에서 4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조정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고, 또 개인이 1주택자이어야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조정 지역의 부동산을, 주택을 2주택자가 개인 사업자를 내서 단타를 치면은 조정지역 대상의 부동산에 중과세를 맞습니다. 자, 중과세는 뭡니까?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 중과세 때려맞고 또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의 30%를 또 중과 때려맞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비조정 지역에서만 거래를 하여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사업자도 제한적이다. 그런데 또 추가적인 단점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인데 단타를 했어. 단타를 했는데 조정지역에서 했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그냥 단타를 하면은 77% 세율을 과세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정지역에서 개인 사업자가 다주택자인데 단타를 쳤어. 그러면은 기본 세율 플러스 2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큰 걸로 부과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합이 되는 건데 비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가 없죠. 개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뭐 하나 딱 꼬집어서 괜찮은 게 없는 거예요. 각자 상황에 맞는 사람들이 잘 분석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테크트리가 있어요. 왜 우리 스타크래프트도 보면은 테크트리가 있잖아요. 뭐 원질럿을 뽑아서 견제를 간 다음에 드론을 죽인 다음에 드라군이 나오면 다크템플러랑 합쳐가지고 막 죽이는 게 있잖아. 그런 테크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저 같은 이제 취향을 가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월천대사 TV에서 확실하게 캐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회원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